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방금 제가 이제 군산 휴게소에서 핫바를 하나 먹고 물분을 갈아치고 다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스미더스라는 계정 제가 복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될지 안 될지 일단 트위터의 판단에 맡겨보곤 있습니다. 하지만 트위터가 만에 하나 제 계정을 복구시켜주지 않을 경우에 저는 다른 계정으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스미더스의 본 계정 13B입니다. 13B라는 계정은요 사실 꽤 오래된 계정입니다. 2018년도 6월 달부터 시작이 됐고 이 계정은 제가 이제 필스 교양 193회, 194회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필부는 과연 군대를 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이제 출연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즈음에서 이제 후원을 했었거든요. 그 후원자 명이 바로 13B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원 금액은, 그 후원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개가 될 경우에 제 본래 계정명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에피소드에서도 한번 나옵니다. 그게 이게 처리가 되긴 했지만 이용님께서 실수로 말하거든요. 13B라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트위터 얘기는 그렇고 그래서 만약에 내 계정을 복구시켜주지 않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내년에 트위터는 한국 사업을 접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제가 반드시 내년에 트위터 놈들의 버릇을 고쳐놓겠습니다. 반드시 상담원이 전화 받는 1588 1588에 1114 트위터 고객센터를 반드시 이것들이 만들도록 제가 만들지 않을 거면 우리나라를 떠나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하여튼 그렇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일단 제가 사담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담은 거기까지 하고 지금 제가 한동안 방송을 못했는데 이제 이슈 관해서 정치 이슈라든지 군사 안보 이슈 관해가지고 제가 몇 마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안보 이슈 관련해가지고 국가정보원이 현재 국내 정보 수집 및 국내 사찰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국내 정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지 한 7, 8개월 됐다고 하고요. 사실상 국내 정보 수집을 못하게 했었는데 그 시점에서도 국내 정보 수집은 계속 하고 있었고요. 다만 대통령에게 보고를 안 하고 원장한테 보고를 할 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 제한만이 없어져서 본격적인 제 국내 정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게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맞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억제력이 있느냐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이 바보가 아니죠. 대한민국은 작년 9월부터 북한에 대한 핵 억제력을 보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무4, 현무4라고 하는 미사일 시스템이 바로 그건데요. 이거는 일명 신의 지팡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뭐냐 하면 이제 발사가 됩니다. 미사일이 발사가 돼요. 그러면 거의 1000km까지 올라갑니다. 1000km면 거의 성층권을 돌파하는 거거든요. 그 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지상으로 낙하를 합니다. 탄두에는 화약이나 고폭탄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핵탄두는 아닙니다. 그런데 약 2톤에서 최대 6톤 규모의 궁극적으로 이제 8톤짜리를 한다고 하는데 약 8톤 규모의 중금속 보통 크롬 같은 걸로 가득 채워 넣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일종의 중량폭탄입니다. 중량폭탄, 운석폭탄 같은 느낌인데 이게 마 10의 속도로 지상으로 내려 꽂힙니다. 그러면 E는 MC의 제곱이라고 그래서 무게 곱하기 이제 속도 이게 더해지면 마치 운석이 지구에 충돌하는 것처럼 크레이터를 일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중량이 8톤까지 돼버리면 지하 벙커 지하 3km 있는 벙커도 완전히 주저앉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핵시설 핵미사일 기지 그 다음에 북한의 벙커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시설을 다 파괴할 수 있고요. 이게 지상에 만약에 도심에 그냥 격돌을 하게 되면 제 예상으로는 만약에 경복궁에 이제 이 미사일이 떨어진다. 그러면 남대문까지 쑥밭이 될 겁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전술 핵무기의 한 20%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히로시마 핵무 원자폭탄의 한 4분의 1에서 한 6분의 1 정도 수준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재래식 무기를 우리가 보유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갖고 있는 겁니다. 개발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의 핵시설에 대한 강력한 보복수단을 우리가 다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실기 위해서, 그걸 실어서 날리기 위해서 잠수함을 도입하고 거기다 SLBM까지,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까지 탑재를 했던 겁니다. 솔직히 핵탄두나 이런 이제 핵탄두에 버금가는 재래식 탄두 아니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SLBM을 보유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게 다 이유가 있으니까 보유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또 뭐냐 그게 이제 안보 관련 뉴스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관련해가지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재명의 내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아실만한 분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미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근데 애써 이재명 지지자들만 모른 척 하는 거지. 이거는 그냥 범죄입니다. 범죄고, 얘들이 전체 총 이제 한 1조 1, 2천억 정도 벌게 됐는데, 그 중에 800억을 이재명이 정치 자금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유동규가 그걸 확보하려고 했었죠. 전체 금액의 한 8%에서 10% 정도, 아니지. 800억이면, 그렇죠. 그 정도 됩니다. 8%에서 10% 정도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1조 2천억이면 전체 금액이 왜 1조 2천억을 다 갖지 않고 한 700억만 이재명이 가지려고 했느냐. 이거는요, 이거는 생각이 조금만 있는 사람이라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선거자금이 지금 정확히 얼마가 들어가냐 하면 국가에서 보전해주는 선거 금액이 524억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모금을 하든 돈을 빌리든 간에 합법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한 500억을 쓴다. 그러면 국가에서 500억 정도는 이제 15% 이상 지지율이 나오면 다시 국가에서 이걸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쓰려고 800억이 필요했던 거고요. 돈이 남아도 안 되는 겁니다. 대선 자금. 왜냐하면 이재명이 이 돈을 가지고 지 재산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재산이 한 100억 늘어났다. 이러면 당연히 그 돈 뭔 돈이냐 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목표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 나면 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남아서도 안 되기 때문에 딱 그만큼만 필요했던 거고, 이전에 김만배가 가져갔던 400억 이거는 작년에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돈이 대량으로 살포가 됐던 겁니다. 정황상으로 보면. 그래서 대략적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것들은 이해찬이 당대표 선거할 때 거기 당대표 선거 자금으로 상당 부분 들어갔다고 하고요. 그 다음 요번에 이제 송영길이 할 때도 거기 들어갔겠죠. 그 다음에 작년 2020년 4.15 총선 국회의원 선거할 때 그때도 각 의원들마다 이재명이 돈을 뿌렸다라는 의심이 나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의심이.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계로 분류되어 있는 것들에게는 다 1억에서 2억 가까이 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봤자 100명이면 100억밖에 안 합니다. 2억씩 줬으면 200억이겠네. 그럼 얼추 맞잖아요. 400억 정도. 한 명당 2억씩 꼬리줬다 그러면 얼마나 이 알토란 같은 선거 자금이 됐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캠프에 붙어있는 민주당 의원들 한 1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들어맞죠. 심지어 MBC가 파업했을 때 그때도 와서 몇천만원 경력금을 줬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건 언론 보도에도 나왔습니다. 뭐 금액을 몇천이라고 적시하지 않았지만 상상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었다고 하는 걸 보면 성남시장이 무슨 돈이 있다고, 경기도의사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런 돈을 뿌렸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법원에 올라갔을 때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이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흰머리도 많고 이제 늙은 나이에 만약에 도지사 선거 무효가 돼서 선거권이 박탈되면 자기 30억 물어내야 되는데 이제 늙어서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다. 돈 얘기했죠. 사실 30억 정도는 누가 갚아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그겁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많은 차명 재산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릴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범죄였으니까. 이재명의 실체는 그런 겁니다. 강력한 범죄 집단인 겁니다. 게다가 이제 그거는 민주당 전체에 악마의 뿌리처럼 싹을 내렸습니다. 안민석이 오산에서 5선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산시장과 안민석은 중마고 어릴 때부터 친구였고요. 지금 안민석이 이재명처럼 경기도지사에 출마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산시장의 오산 국회의원을 물려받는 게 거의 내락이 돼 있다시피 하고, 그런 관계로 오산시에서 허가를 해주고 경기도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 오산에 있는 운항들 사업, 개발 사업, 그게 대장동과 똑같은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민간 자본 51%, 49%인가? 그럼 오산시가 뭐 51%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북의 장인, 그거는 그 개발지 바로 옆에서 똑 튀어나와가지고 독자 개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게 개발 사업에서 공공개발에서 밀려났나 싶었더니 그게 아니고, 이게 무슨 단지가 들어서면 그 옆에 빈 땅 갖고 있는 사람은 편의점이나 상업 건물 세워가지고 떼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장해 준 거예요, 남북 장인한테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보장을 해준 겁니다. 이거 완전히 이익공동체입니다, 이 새끼는. 부동산으로 돈 뽑아 먹으려고 환장을 한 인간들이에요. 옵티머스 라임이 사모펀드로 돈을 뽑아 먹었다면 우상호나 이인영 보좌관들이 거의 개입돼 있었다고 하는데, 이낙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민석이나 이재명, 송영길 같은 인간들은 부동산 개발로 수천억의 이득을 보려고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얘들이 일부러 수도권의 부동산 경기를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은 게 아닌가. 예전에 3호 어묵이라는 분이 그런 말씀 하셨죠. 이거 일부러 올려놓은 것 같다. 아니, 바보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부동산가가 올라갈 걸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멍청한 정책을 23개나 할 수가 있냐. 마치 부동산 오르라고 불 붙이고 기름 붓고 거기다 부채질까지 한 정책을 왜 할까? 그리고 왜 바꾸지도 않을까? 이제 우리는 해답을 압니다. 대장동에서 수천억을 벌고 우람들에서 수천억을 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 거기에 연루가 돼 있었습니다. 이거는 뭔가 개발해가지고 그게 어디서 땅속에서 뭐가 튀어나와서 돈을 번 게 아닙니다. 그 지역에 있던 원주민들이 받아야 할 보상금, 그리고 새로 집을 구해서 거기에 입주해야 될 사람들이 한 5억이면 들어올 수 있는 거를 7억 8억 내고 들어와야 되는 바가지 금액, 앞에서 뜯고 뒤에서 뜯은 이 부조리한 금액이, 투기 금액이 그들 정치인들의 배를 불린 겁니다. 그래놓고선 마치 선심 쓰듯이 자기들하고 친했던 국민의힘 사람들, 자기들하고 친했던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50억씩 30억씩 나눠준 거예요. 원유철, 안민석이하고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김만배하고도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곽상도, 이재명하고 아주 젊었을 때, 이재명이 처음으로 검사 사칭하는 사건 때, 그 사건에서 이재명이 검사 사칭을 해서 결국 곽상도를 도와줬습니다. 곽상도를 수사하던 성남시장 사건에서 이재명이 성남시장하고 적대관계에 있었는데 검사 사칭을 통해서 그 성남시장을 잡아놓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줬거든요. 결국 그때부터 곽상도는 이재명에게 시세를 줬고 그 이후에도 둘은 유착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50억 준 거예요. 친구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뭐라고 합니까? 장모를 나눠 가졌으니 국힘이 도둑이다. 국민의힘 게이트다. 유동규가 뻔히 개입돼 있고 정진상이 설계를 하고 남욱이 여기 다 연루돼 있는데 어떻게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설계했고 자기가 허가권자인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범죄입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요? 대한민국은 차라리 이명박을 그리워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막혀왔던 수많은 수사들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 범죄자 이재명을 추미애는 두둔하고 있습니다. 추미애도 법률가인데 그 인간이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두둔하고 있습니다. 왜냐? 윤석열이 너무 미우니까. 윤석열이 자기 아들 탈영 사건을 수사를 했으니까. 그런 공사도 구분 못하는 인간들이 민주당의 정치인들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2019년 8월 달에 조국 사태가 처음 벌어졌을 때 제가 그때 거대한 장기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국이 그때 물러났으면 지금 이 꼴이 났겠습니까? 국론이 과연 두 개로 갈라졌을까요? 박원순이 죽었겠습니까? 이걸 다 예측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은 그렇게 조국을 수사를 했던 겁니다. 서초동에 모여서 시위했던 지금의 이낙연 지지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픈 고양이 같은데 윤석열은 팔을 물려가면서도 그 고양이를 치료했던 수의사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낙연 지지자 여러분, 이재명을 증오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윤석열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당당한 대통령 윤석열과 180석 강력한 야당의 대표인 이낙연 대표가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는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과 홍준표 같은 인간들이 한 줌이라도 남아있다면 대한민국의 정치는 그대로 시궁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라를 구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간절하게 말씀드립니다.